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일 많이 거론됩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의 행적 때문일 겁니다. 일명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국회의원에게 호통까지 칩니다. 타인과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비판한 한동훈 검사를 두고 감찰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행동을 검찰개혁의 물결로 판단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상황을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과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판단과 행동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복기해보면 추미애 장관에게서 정치물이 덜 빠진 듯합니다. 민주당 대표와 5선의 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의 직무가 우선인데 아직 이러한 위치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스템에 맞추어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데요. 무대뽀로 밀어붙이니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의 정치평론 제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 이름은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평론 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행사합니다.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검언유착 사건은 이철 VIK 대표 측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과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자신들을 협박하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리한다고 하면서 MBC에 관련 녹취록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단독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므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인권유린 같은 보편적 사건에만 사용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으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모든 지휘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검찰권 축소라는 현 정부와 여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물론 검찰 권력의 축소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당성도 있습니다. 국민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방법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권력 축소가 필요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정상적 작동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을 대하는 불손한 태도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접수를 선언하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설치 건의를 거부하는 법무부의 의견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모욕과 망신을 삼가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7월 2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후 미복귀 문제를 거론한 윤한홍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하면서 빈정댔습니다. 탄핵이 우습다는 의미는 탄핵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선택한 국민이 우습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로 의정활동에서 국민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호통을 치고 빈정대는 행위는 국민에게 호통을 치고 국민을 빈정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당 소속을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개된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는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7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도 자괴감을 느꼈다. 해당 검사장은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부하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상급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급자를 욕하기도 하고 상급자의 정책이나 능력을 놓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상급자가 욕이나 비판을 전해 들었으면 자신의 처신이나 정책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도 전해 들은 욕과 비판을 대놓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욕이나 비판을 두고 감찰하고 징계하겠다는 사람은 이미 상급자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힘빼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과정입니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와 관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수사 지휘권은 두고두고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시녀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 이외에는 국민의 대표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달려들거나 따지는가 하면 호통까지 칩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 그 자체입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같은 국회의 권한을 대할 때 여야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 대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마음속으로 혹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상급자를 욕한 적이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상급자라면 비난과 비판을 효율성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장관이 처신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할지라도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가 됩니다.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 현 정권이 민주적 독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